목수는 나무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그 나무를 좋게 잘 써줘야,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그 나무가 영 사는 거 아니에요. 엄숙하고 숭고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써야 돼요. 대패질 소리가 울리는 목공소. 여기는 임종철 소목장 명장의 작업실입니다. 올해로 한 54년 정도 됐어요. 70년도 했으니까. 대목장은 큰 나무를 가지고 집 뼈대를 하는 거예요. 기둥 세우고 석가래 걸고 기와 있고, 이건 틀을 해놔두면 소목으로서 그 집을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창호가 이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창호하고 또 실내에다 놓을 수 있는 것들을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소목이에요. 분야를 가구 소목, 창호 소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무를 만지며 보내온 세월 54년. 세월 속에 켜켜이 쌓인 그의 기술은 명장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년도에) 광주 창호 시공 명장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명장을 2020년도에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광주시 무형문화유산 창호장이 된 거죠. 내가 꽃사름을 짜듯이 내 인생 한 페이지에 꽃을 새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명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것도 있지만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창호가 아름답게 될 수도 있고, 여기다 어떤 문양을 넣을 건가, 또 밑에 궁판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한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나만의 것을, 그것을 높이 사준 거죠. 처음에는 일반 주택이나 향교나 이런 데 짜잘한 것도 했지만은 대목장을 만나면서 사찰건축 창호로 들어간 거예요. 사찰 창호는 문양도 다양하고 불교에 있는 사상들을 창호에 심어줘야 돼요. 아름답게 정전을 꾸미거나 극락보전, 대웅전 그런 데다가 아름다운 꽃살문을 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작업을 하는 것은 목재 규격을 정해야 돼요. 목재를 얼마만큼 크게 쓸 거냐, 그 집에 가장 어울리는 목재 규격을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나무로 정해지면 괜찮겠다 하면 이제 도안을 그리기 시작해야 돼요. 실측도, 현치도를 그대로 그려야 돼요. 여기 중앙에는 무슨 꽃, 이쪽에는 무슨 꽃, 우측에는 무슨 꽃, 이런 것들 적용하게 되죠. 꽃도 그리고 뭣도 다 그린 다음에 크기가 정해지면 그 목재 크기로 전부 이렇게 깎아서 수급을 합니다. 창호의 얼굴을 결정짓는 꽃 문양 조각 작업. 고도의 섬세함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이 꽃살 창호예요. 뭐 일반 가정집에 문살로 하는 것은 한 10일 정도 하면 거의 다 돼요. 근데 꽃살 창호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도안을 해야 되고, 또 특별하게 있는 도안이 아니라 새로 창작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거의 6개월 이상씩 걸려요.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게 해야 돼요. 사상적인 거, 철학적인 거, 그 집에 어울릴 만한 것들을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가령 민가에서는 부자로 잘 살게 해주고, 또 젊은 친구가 있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게 해줘야 되고, 염원을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문양을 정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나한테 문을 짜갔으니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창호를 합니다.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의미하는 사찰의 꽃살 창호. 임종철 명장의 모든 조각에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명장의 정성이 고스란히 숨쉬는 곡성 성륜사. 여기 성륜사는 또 다른 목수들과 또 연관이 돼가지고 대웅전이랄지 지장전 이렇게 통틀어서 했죠. 셀 수 없이 많죠. 광양 삼광사, 해인사, 문수사 아주 많아요. 한 두세 채 하면 1년이 가버려요. 창호만이 가지는 매력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절에 해놔두면 계속 우리 문화 유산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200년, 300년 후에도 그 작품이 남아있다는 것은 창호만이 그 매력이에요. 54년의 시간 동안 나무 위에 작품을 새겨온 임종철 명장. 최고의 명성 아래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재가 제일 중요해요. 재료가 근본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재료가 좋아야 변형이 없고 아름답고 오래가고 그렇습니다. 목재는 꼭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 상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것으로 작품을 해놨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 모두 다 목재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목재가 껍질은 좋았었는데 속에서 다른 이물질이 나온다거나 옹이가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상합니다. 첫째는 그 목재의 나이테가 가늘고 고와야 되고 색상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나무가 이제 1등으로 치고, 그 다음에 송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색상이 가운데가 빨갛게 나오는 나무들이 가장 좋습니다. 목재 성질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내가 잘 만들어줘야 아름답게 이런 가구를 만든다거나 창호를 만든다거나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 나무 영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버려지고 썩어버리고 이러면은 나무도 자기가 살아봤던 것들이 아까울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적소에 써주는 거예요. 수백 년 살아갖고 우리가 지금 그 나무를 쓰는데 숭고해져야 돼. 나무를 다룰 때. 그 나무를 아무렇게나 썰어서 아무렇게나 막 잘라가지고 그냥 오늘 쓰고 내일 버려버릴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옛날부터 자란 나무들한테 엄숙하고 숭고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써야 돼요. 명장의 삶을 지켜온 나무. 그런 나무를 존중하는 건 목수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나무는 나의 삶이죠. 나무, 창호, 가구 이런 것들은 내 생활이에요. 죽을 때까지는 하겠죠. 하다못해 체력이 안 되면 이게 구두로라도 이렇게 전수를 해줄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인생에서 창호를 나무를 깎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이런 명장이 있었구나, 이런 창호 무형 유산이 있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숭고한 나무의 가치를 사랑한 임종철 소목장 명장. 오늘도 그는 나무와 눈을 맞춥니다.